오늘 니케이가 3.9%, 대만이 6.7%, 홍콩 H 3%, 상해 0.3%. 상해는 요즘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작았고요. 니케이는 3.9%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건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 시장은 어제 2.5, 오늘 2.5, 우리는 5% 오른 거고요. 얘는 3.9%뿐이 안, 어제 쉬었기 때문에. 어제 쉬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오늘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 주식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내용하고 대만의 통신업체를 중국 본토의 통신업체에서 M&A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6.7%로 올랐고 대만의 상승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들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유럽은 영국은 2%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MA 선물은 1.6%, 1.7%, S&P 500과 나스닥 100은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까봐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잖아요, 늘. 오늘 전고점을 돌파해서 연중 신고가를 형성했는데요. 제가 그저께 했죠, 그저께. 이날이요. 그저께 했죠. 그러면서 그저께 지금 우리 제 터프스쿨 방송 듣는 분이에요, 지금. 두 분만 오셨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 시장에 지금 연휴인데 오늘 팔아야 되느냐, 그냥 가져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요. 미국의 주봉을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냐 그때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저께. 이렇게냐. 다들 지금 두려워하죠. 두 가지 있죠. 크라이슬러하고 또 하나는 스트레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휴장인데 금요일 휴장이고 다음 주 화요일 휴장이고, 휴장인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시간 안에 얘네들이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로 볼 때,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그저께 제가 했으니까요.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차례 내려왔다 가지 않겠냐라는 기초 분석의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미국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얼마 전에 독일의 금융 부실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해서 아시아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오후에 하락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독일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어요. 최근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BOA와 시티가 금융부실이 생각보다 커서 자본공축을 더 해야 된다. 은행주들 막 하락하고 그랬어요. 다음날 미국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시아 시장만 이런 재료를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크라이슬러가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파이 신청, 파산에 할 수 있다. 오후에 막 빠지고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봐서는 트레이더인 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다 던지는 것 같아요, 약재를. 또 한 가지는 이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언론 플레이 잡고 해서 이제 니네 준비해라 이거지. 야, 니네도 준비해라. 빨리빨리 구조조정 열심히 해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반대로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객관적 분석에 의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하락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얘네들이 하는 꼴이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각을 봤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다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거를. 시장 보는 법을.
이번에 결과가 이렇다 그냥 듣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이거 다 상관없이 해외 시장은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상관없이 우리 시장이 계속 영향을 준 거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인데, 국내 기관들의 매도에 연금과 투신이 있었는데, 뭐 환매도 있고, 연기금은 3조 팔았습니다. 3조 팔았습니다. 투신은 환매 때문에 계속 팔았고요. 근데 투신은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연기금이 한 80억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쭉 메신저로 돈 게 뭐냐면, 연기금이 이제 오늘 또 말일이고, 연기금이 거의 다 팔았다. 연기금 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산다. 그래서 오늘 장이 세다. 그런 얘기도 쭉 돌았어요. 근데 끝내 뚜껑을 열어서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830억 팔았습니다. 830억. 얘들이 오후 1시쯤에 장이 빠졌죠. 연기금이 어떻게 하냐면 오후에 사는 척 하는데 밥 먹고 와보면 맨날 팔고 있어요. 하루에 1,000원씩. 제가 그저께도 그랬죠. 해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팔아서 장이 뜬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죠. 얘네들은 사실. 어차피 이익 실현을 하는 거고, 전체 비중에서 돈을 만들어서 딴짓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뭘요? 국채를 받아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얘네는 뭐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들이 강력한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저께 제가 말씀드리길, 쟤네들을 이제 매도는 이제 약화될 거라는 거죠. 이제 투신이 매수에 들어와주면 되는데,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3,600억 나왔습니다. 3,600억. 오늘 국내 기관들의 전체 순매수가 1,900억이에요. 2,000억.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지는 거냐면요. 오늘 오랜만에 국내 기관들이 매수했다 그러잖아요. 투신이 매수했다고. 무슨 매수예요, 매수는요? 이 프로그램 매수를 포함한 순매매예요, 이 수치는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3,600억이고 국내 기관들의 순수한 매수가 1,900억이라면 2,000억이면 1,500억 정도는 판 겁니다. 1,500억 판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아까 얼마 팔았죠? 900억 정도. 그럼 나머지는 투신 판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오늘도 애들이 팔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팔고 있습니다. 안 팔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쟤들의 매도가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저께 우리 시장이 장대 음봉을 줬을 때는 5,500억 팔았습니다. 5,500억.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 1,000억 정도니까 시장이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7,000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우매해서가 아니고 응집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수급이 제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는 수급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클라이슬러 부도 협상 결렬 얘기가 나오고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팔면서 이렇게 밀렸어요. 나중에 다시 올라왔는데, 나중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대만과 일본이 클라이슬러 협상 결렬로 인해서 떨어졌다면 같이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걔들도 좋게 안 치게 보면은. 근데 걔네들은 올랐습니다. 걔들 올랐어요. 그러니까 받쳤는데, 선물이죠. 이거는 선물 5분봉인데, 선물 5분봉을 받치면서 올랐는데, 선물 5분봉이 올랐던 이유는 얘들이 팔면서, 국내 기관들이 팔면서 선물을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며칠 전하고,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또 이틀 만에 완전히 달라졌죠. 이틀 만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좋아지나요? 주식의 시황은 예측을 할 뿐입니다. 예측을 할 뿐이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잠깐 그런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는 진짜 너무 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끝나자마자 일찍, 오늘 강의도 없고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골프 시작 가가지고 막 연습하고
운동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저께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제 고객 한 분이 꽤 수익이 많이 났어요. 한 3억인데 3억 5천, 6억 5천 정도 됐어요. 3억 5천 정도 벌었어요. 올해 한 건데요. 근데 그저께 장이 빠졌잖아요. 장이 빠지는데 매도하지 않고 있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와서 그분 최초에 넣은 금액,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 그동안에 저한테 전화한 거, 녹취한 거, 전부 다 해가지고 한번 오면은 사모님이 저한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한번 직접 들으시라고 한번 들려주고 그 계좌를 빼가라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래 놓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영업 직원이 아니죠.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반성을 좀 했어요. 반성을 하고 또 뭐 그 사모님은 또 그날 오후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장이 뜨니까. 미안하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루하루.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더 좀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어제 장이 많이 떴잖아요. 장이 많이 떴는데 한 분이 대우자파를 사드렸는데 그냥 들고 있었는데 대우자파를 손절매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고 답답하다고 그냥 본인이 직접 주문을 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만 있는 거죠. 현금만 딱 있는 그분인데. 근데 어제 대우자파를 상한가 들어왔죠.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심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에 들어서 2시 40분쯤에 STX 그룹주에서 STX 조선이나 STX 엔진을 사시는 게 어떠냐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둬요. 딱 끊더라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저한테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나셔갖고. 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아무것도 안 사고 추천도 안 하고 현금만 들고 있었다 이거죠. 현금만 들고. 그래서 한 30분 동안 잔소리 들었습니다. 또. 막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미치겠어요.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이 계속 정강후약이었어요. 정강후약이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사지 못했다면 시장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전하고 오후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오전하고 오후에서. 그럼 아침에 거래를 하지 못했다면 두려워서, 맨날 빠졌으니까. 두려워서 거래를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은 오후에 거래할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오후에. 근데 이것도 자신이 없었다. 그럼 못하는 거죠. 뭐냐면요. 지금 현금으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장이 어제 오늘 확 떴어요. 속상해 죽겠죠. 미치겠죠. 그쵸?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주식을 하루 하고 말 거예요? 주식을 하루 하고 말 거예요? 근데 장이 내가 현금인데 장이 떴다고 이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할게요. 나는 테마 종목으로 그동안에 수익을 막 냈어요. 그리고 테마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장이 확 떠버리니까 테마에 힘을 잃어갖고 얘는 마이너스야, 지금. 마이너스 2% 오늘 끝났어. 열받아 죽겠어. 그래,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이 빠졌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나는 이걸로 수익을 냈잖아요. 전 종목을, 전 업종을, 전 시장을 다 쫓아가면서 다 수익을 낼 거예요? 다 쫓아다니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시장의 상승만 쫓아가게 돼요. 제가 증권사 영업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종목 어떠세요? 이 종목 오늘 괜찮은 것 같다. 어떠세요? 라고 전화를 하면 딱 받으면 거의 대부분 10%, 12%뜬 종목을 딱 얘기합니다. 고객분들이. 한 10% 이상 뜬 종목을 딱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맨날 그래요.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럼 대답을 똑같이 드려요. 중간에 아침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확 떴단 말이에요. 12% 떴어. 그럼 전화가 와요. 좋긴 좋은데 12%에 어떻게 사요? 12% 어떻게 사요? 나중에 밀리면 어떻게 해요? 오후에 좀 봤다가 안 밀리고 있으면 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안 밀리고 있으면 그냥 살게요.
오후에서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두 가지 사례를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제가 폄하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트레이더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팔면 오르면 속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매번 매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을 타겟으로 나 이 종목 할 거야. 딱 했는데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안 나타났어. 그럼 뭐 한 거라고? 그날 공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를 다 쫓아서 할 거예요? 다 쫓아서? 근데 그분들은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저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거고, 다 쫓아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맨날 뜨는 종목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뜨는 종목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못 느끼는 거예요. 또 한 번 아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BHI 두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팔고 두 종목만 다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한동안 활발하게 거래하고 그러더니 왜 며칠 동안 쉬내는 거예요? 거래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무슨 해외여행 간 줄 알았대요. 거래를 안 해서. 그래서 불안해서 안 했다 그랬더니 장이 연중 신고가가 나는데 이렇게 장이 좋은데 뭐가 불안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장만 보니까 장이 떴으니까 그냥 뜬 것만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소형주만 거래했던 사람이면은 테마주만 거래했던 사람이면 이 장이 좋아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 시장에 제가 생각해 너무 지나친 욕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서둘러요. 너무 서둘러요. 오늘 이틀에 떴는데 난 현금뿐이 없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관리해주는 직원한테 그냥 한 30분 욕을 그냥 퍼부었어요. 오늘 미국 시장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미국 시장 만약에 폭락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왔는데 시장 폭락해요.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잘한 거잖아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좀 할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를 탁 했는데 못 잡았어. 못 잡았으니까 막 쫓아가서 사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즐겨 얘기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오늘 끝나자마자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물론 저보다 훨씬 연륜이 많으시지만 우리 터투스 클럽이지만 뭐 아무튼 그냥 저는 원래 거북이처럼 천천히 왔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딱 봤더니 1년 후에 딱 봤더니 수익이 이만큼 많이 나 있더라. 그때는 천천히 했는데 굉장히 서두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본전이나 마이너스는 안 돼.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거보다는. 물론 기회비용이라는 건 있긴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나 고객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강연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좌를 운영해달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돈을 딱 넣었는데 2주일만 주식을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계좌 빼고 없습니다. 그 계좌. 2주일만 안 사면 그 부분은 계좌 빼고 가버려요. 주식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아니 2주일 동안 현금 갖고 있으면 어때요? 정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해가지고 수익만, 어떤 목표한 수익만 나오면 되잖아요. 목표한 수익만. 물론 이런 건 있죠. 시장이 좋을 때 수익 내야지 언제 수익 내요? 좋을 때 수익 내고 나쁠 때는 조금 좀 깨지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좋을 때 수익을 내야 되는 건 맞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물론 놓치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황은 뭐 매번 제가 시황부터 하니까요. 시황은 지금 악재를 자꾸 얘기하는 걸 봐서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구조조정을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시키게 강요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은행주들이 증권주들이 엄청나게 떴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삼성전자 빼놓고 전기전자들은 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기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감적으로 오늘 세지 않은 거죠. 체감적으로 세지 않은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주말에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같이 거래를 해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고상하시고 건강 미인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 뭐 튼튼하게 오셔갖고 실제로 어떤 사무소님은 한번 주식 때문에 당뇨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힘들어서 매일 쳐다보고 밤에도 쳐다보고 이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신경 쓰고 그럼 진짜 몸이 아파져진다니까요. 나중에는요. 몸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는데 사실은 저는 끝나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끝나면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은 다음날 아침에 폭등했나? 폭락한다고 본다니까요. 그냥 이거 뭐 내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도 특별한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수가 떠버리면 어떡하느냐. 지수가 떴는데 은행 스토리카뿐이 안 떴잖아요. 지수가 먼저 떠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떠요? 옐로칩이나 테마 종목이나 중소형주가 따라드는 거예요. 얘는 지수 안정판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야지만 내가 이런 정보 보고 있으면 얘네들한테도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은 LLF 이런 거 보면 얘는 올라가면서 곰이 센 게 한 번도 없어요. 곰이 센 게. 얘는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는 매도신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거래가 실린 날 이런 음봉이 나왔죠. 얘는 계속 올라가면서 보면은 곰이 이긴 게 없어요. 곰이 이긴 게. 황소가 이기면 양봉이 나고 곰이 이기면 음봉이 나는데 거래 실리면서 음봉이 커진 게 곰이 이긴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처음 한 번 나왔어요. 처음 한 번. 이게 얘는 저부터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매도 신호가 이제 한 번 딱 나온 거예요. 한 번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잘 아시네.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좋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얘가 다시 가겠지. 근데 다시 가는 날의 모멘텀 매수 원칙은 뭐냐면 거래 실린 도지형 또는 양봉이 나야 된다고요. 즉 만약 이날 아래 권리라는 도지형이 나왔는데 이날 거래가 이것처럼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 거기다 베팅을 해야죠. 그럼 매수 원칙이니까. 그 매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 매수 원칙이. 매수 이 원칙은 쉽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급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만일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 그럼 이것도 준 거잖아요. 감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매집했던 세력이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집 세력이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다 팔아먹고 나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나는 힘없는 양인데. 나는 황소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팔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거래가 급감하면 얘들이 안 판 거예요. 이거는. 얘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다시 띄울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서 우리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종목은 5일 동평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터닝하죠. 올라가요. 어떤 거는 5일과 20일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어떤 거 22도평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막 테마 종목인데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 종목인데 20일 이동평균선에 떨어지면 난 여기서 사야지. 이러면 백날을 기다려도 안 와요. 안 잡혀요. 20일 이동평균선 매매. 이거 구석기 시대 매매입니다. 여기 안 온다고요. 근데 여기 떨어지면 나 사야지. 그래서 맨날 대놨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들어왔어요.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걔는 더 떨어지는 애예요. 걔는 더 떨어지는 애라고요.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대형주 중에. 얘네들은 20일까지
왔다가 가고 그렇게 합니다. 얘네들은요. 근데 대형주에서도 급등 종목 또는 소형주들은 20회까지 안 내려오고 가요. 대부분. 특히 또 한 가지는 여급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예를 들어서 RLMIO 이런 것들처럼 급등했던 종목은 5일이동평선을 깨면 힘을 잃은 거예요. 이미. 이번에 잘 생각을 해보면 이번 테마에 굉장히 센 종목이 많았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얘는 이게 5일이동평선이에요. 5일이동평선을 깼어요? 그냥 안 깨고 가잖아요. 근데 5일이동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힘을 잃은 거예요, 이미. 이게 급등 종목의 속성입니다. 급등 종목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거래하시는 사모님들은 5일이동평선에 닿으면 사고 5일이동평선 깨면 팔고 이건 완전히 초단기 하는 아주 공격적인 분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세요.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래인데 시장이 아주 강세이거나 강세 테마일 때 그게 먹히죠. 이게 정말 센 종목만 거래를 하는 거니까. 센 종목.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셌던 종목은 강했던 종목은 5일이동평선을 깨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면은. 그런데 이런 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가 5일이동평선 타고 올라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걔네들은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고요. 대형주를 가지고 나는 5일이동평선 깼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대형주를 가지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건 5일이동평선 깨지 않았을 때 미리 사야 되고 어떤 건 5일과 22이동평선 사이에서 사야 되고 어떤 건 22이동평선까지 충분히 기다렸다 사야 되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 기준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 이전의 상승의 이게 하나의 황소잖아요. 상승 양봉이거든요. 이게 여기서까지 올라온 게 보통 봉을 그릴 때 50% 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러면은 이걸 하나로 양봉으로 놓으면 너무 하락폭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하나의 양봉 이 안에 봉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얘를 하나의 양봉 그래서 이거에 50% 아래 떨어지지 않고 가야지만 이게 추세예요. 1파 2파 이런 거 안 하고요.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얘를 깨느냐 안 깨느냐 그 힘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느냐 이걸 보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가는데 이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양봉인데 이때 올라간 이때 올라간 힘 이 힘에 의해서 어떤 건 얘를 안 깨고 어떤 건 여기서 터닝하고 어떤 건 여기서 터닝한다는 거예요. 힘이 세면 셀수록 올라간 힘이 세면 셀수록 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갔던 종목을 임대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은 못 잡아요. 걔는요. 못 잡는다고요. 걔는 그 위에서 잡아야 된다고요. 완만해 가는 대형주를 여기서 잡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물린다고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단기 거래를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단기 거래를 하면서 어떤 종목에 여기 올라가면서 계속 추적하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거래한다를 내가 계속 봤어요. 이 종목이 올라올 때 얼마나 셌나. 거래할 때 매수자들이 얼마나 위로 공격적으로 매수했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잡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 종목을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를 볼 뿐이거든요. 근데 이 힘을 알 수 있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상승의 기울기요. 상승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좀 이따가 단기 거래할 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상승의 기울기를 가지고 어디에서 잡느냐를 찾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왜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은 할 때 테마 종목의 선두 종목은 5일동평선을 깨면 힘을 잃습니다. 5일동평선 깨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걔네는 워낙에 강하게 왔기 때문에 깨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종목은 보통은 5일과 20일 사이에서 터닝합니다. 그 사이에서 터닝할 때 내가 사는 건데 어떤 시그널이요?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 또는 도지역 나타날 때 사는 이게 매수 2원칙입니다. 지금 매수 3원칙은 매수 1원칙, 2원칙, 3원칙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3원칙은 매수 2원칙하고 똑같아요. 사는 방법이. 왜냐면 다시 거래 증가하다가 떨어질 때 거래 증가하면서 도지역 또는 양봉이 남으면 난 사겠다. 이런 거거든요. 매수 3원칙이. 근데 2원칙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모든 기술적 분석의 책에 20일 이동평균선은 주식시장에서 생명선이고 중심선이고 기준선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반드시 팔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깬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급락을 하죠. 그리고 거래도 실려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거래도 실려 있어요.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얘보다는 여기 이 사이에서 매수할 때보다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훨씬 더 시그널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특히나 거래를 크게 수반한 것을 확인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양봉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베스트의 상황이죠. 베스트의 상황. 베스트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래 실리면서 양봉 이랬는데 거래 안 실리고 양봉, 또는 거래 실렸는데 도저, 이거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베스트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래 실렸는데 도지형이야. 그럼 내가 100을 살 거면,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30이나 50만 사는 거죠. 거래는 안 실렸는데 양봉이 났어. 근데 베스트가 아니니까 이것도 50만 하는 거죠. 근데 거래 실리면서 양봉이 쫙 뽑는다 그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되니까 그냥 딱 거기다 베팅을 해도 되겠죠. 이 차이예요. 그냥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베스트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왜냐? 급락했던 종목을 여기서 베스트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많이 못 올랐다. 폭락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폭락해요. 잘못하면. 그쵸? 그러니까 얘는 베스트의 상황이 돼야 된다. 이 시점에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샀는데 장중에 거래 실리면서 양봉 쫙 나다가 오후에 갔더니 도로 밀려가지고 음봉 났더라. 이러면 어떡하느냐? 제가 지금 일봉만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단기 거래예요. 이걸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되는. 매수 2원칙과 3원칙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 1원칙은 뭐냐? 매수 1원칙이 여러분들께 지금 하는 단기 거래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거 하고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만 할게요. 매수 1원칙의 것들은 여기서 이것도 올라가는 거 잘 보면요. 우리가 마치 오늘 안 잡으면 못 잡을 것처럼, 아, 이거 어저께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 어저께 굉장히 셌는데, 이거 지금 상한가네요? 종가 상한가요? 그쵸? 종가가 상한가요? 야, 이거 어저께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막 매수 주문 넣었는데 못 샀어. 그래 놓고 다음날 가서는 이거 잊어버리고 딴 거예요. 딴 거. 얘를 잊어버리고. 어제는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딴 걸 하고 있다고요. 근데 보면 다음날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랬다 올랐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났었습니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밀렸다 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도 이거 정말 강하게 가는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도 꼭 밀렸다 간단 말이에요.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밀렸다 간다고요. 마이너스까지도 가고 이렇게 밀렸다 간다고요. 그게 언제 간다고요?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딱 시작해놓고 밀렸다가 이렇게 간다고요. 밀렸다가. 이걸 잡는 걸 지금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밀렸다 가는 것을 잡는 게 매수 1원칙이에요. 왜 매수 1원칙은 그러면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 나고 이렇게 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할 것 같아요? 매수 1원칙은? 선생님? 네? 강한 종목이니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 1원칙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언제라도 내가 산 날이 상투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종목은. 언제라도 내가 산 날이 상투일 수 있어요. 그 상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등종목에다 그냥 샀는데 내가 산 날이 상투면 어떡 해요? 내가 산 날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계속 참고 있다가 이날만에 샀다. 내가 산 날이 상투야. 그럴 수 있잖아요. 항상요. 그 상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소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투에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 이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끝나면 나는 보유해요. 그런데 얘가 이러고 있다가 시가를 오후에 내려온다든지 저가를 깨고 내려오면 그날 팔 거거든. 나는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손실 안 보고 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거래를. 지금 매수 1원칙은 오리전 평균 타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 그래서 매수 1원칙은
급등 종목을 거래하는 종목입니다. 급등 종목을. 매수 2원칙은 소위 눌림목. 보시면 아시잖아요. 눌림목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 3원칙은 이렇게 빠진 거니까 무슨 거래를 하는 거예요? 급락 종목을 거래하는 겁니다. 급락 종목.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 상한가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어요.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오늘 RN바이오가 마지막에 뭐 공시가 나와서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내 상한가 근처에서 밀렸지만 이게 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오늘 센 종목이에요. 거래 증가하면서 어떻든 떴어요. 공시에 의해서 떴지만 수급에서 뜬 게 가장 확실한 거고요. 수급에서 뜬 게. 근데 공시에서 뜬 거는 조금 차트에서 좀 벗어나긴 해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뜬 종목을 난 내일 거래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3원칙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매 방법을 정해놓고 한다고요. 원칙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원칙을요. 매매 방법을. 그렇지 않고 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야, 사야지. 언제 사지? 기다린다. 이거는 뭘로 산다고요? 매수 2원칙으로 산다고요. 이게 눌림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그냥 막 무너져 버려. 그러면 매수 3원칙으로 너 사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을 보면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떤 게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내가 매매 원칙을 제대로 못 탔을 때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크다. 대중수로 할게요. 주식은 가장 센 놈이 떨어질 때 가장 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뜬 놈이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왜 거래량이 늘어나요? 아니, 산다니까 사람들이 센 종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얘는 안 돼.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 21% 무너지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은 늘목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의견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중중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중중. 저는 얘를 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중 여러분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단 다음 수익은 뭐가 제일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셋 중에요? 1번, 2번, 3번 중에요? 얘가 제일 많이 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08년 10월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급락을 하면 반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의 수익을 제일 많이 줍니다. 제일 많이 줘요. 근데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그럼 1번도 대라고 써볼까요? 의견을 존중해서 대던 중이던 뭐 수익 많이 주겠죠. 얘는요. 얘보다 수익을 덜 주죠. 그렇겠죠. 그럼 얘는 소라고 쓸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걸 잘 이렇게 결론 줘놓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색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저께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일 화끈하게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박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수익도 내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중에 제일 나쁜 매매가 뭐예요? 2번.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눌림목 매매를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사람이 눌림목 매매를 한다니까요. 전부 다 눌림목 매매를 하고 싶어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죠. 모두 다 위험하고 수익도 조금뿐이 안 주는 눌림목 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실제로 시장의 전문가들은, 전업투자들은 여기서 안 하고 이거나 이걸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이걸 하고 싶어 해요. 한 가지 덧붙일까요? 계좌를 갖고 오셔가지고 나는 큰 수익 바라지 않습니다. 시험자님 큰 수익 바라지 않고 은행 이자도 너무 작고 그래서 그냥 뭐 연 한 20% 이 정도면 해피합니다. 20%. 사실 연 20%면 큰 금액일수록 연 20%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500억짜리 펀드, 한 200억에서 500억짜리 펀드를 연 20%로 공식적으로 5년간 냈다. 제 생각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록으로 남을걸요? 우리나라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에서. 기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실제로. 이게 연속적으로 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튼 20% 좀만 내주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상담을 쫙 해보면, 급등정보 두렵고요. 이것도 두렵고, 올라가다가 눌림목에 있는 거 안전하게 밑에서 잡아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종목을 거래해 주시는, 거래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종목만, 저도 또 20%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종목만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계좌는 깨집니다. 제 말 믿으세요. 이 계좌는 깨져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깨져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깨지더라고요. 다소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주식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더 안 빠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보수적인 주식일수록 더 안 빠진다고요. 보수적인 주식 더 많이 빠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잘 가던 게 더 이상 안 빠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물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 이미지 잘 가다가 얘는 상승했다 홍보한 거예요.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 빠져서 홍보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공권에 있으니까 약간 좀 다르지만 얘가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홍보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올라갈 거야.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던 놈이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거 잘 아시죠? 요즘에 이런 거 진짜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빠져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다 빠졌구나. 이제 이거 사야지. 이거 안 올라간다니까요? 얘가. 이거 안 올라간다니까요? 완전히 생각이 사고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주가 위치를 보면서 5일 평선 위에 갈 때는 매수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계속 거래하고 삼성전자를 해볼까요? 이걸? 5일 평선 위로 갈 때는 막 그걸로 거래하고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2연축으로 거래하고 또 급락하면 매수 3원축으로 거래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한 종목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한정된 돈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매도를 제가 안 해서 그런데 매도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100이 있다면 매도하고 떨어져서 매수 2원치기 하고 떨어져서 매도를 했다면 매수 3원치기 살 수 있는 거죠. 안 팔고 계속 있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매수 원칙이 와도 항상 못 쓰고 주식으로 두고 있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친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식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면 이것도 하고 시장이 급등하면 이거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사주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개개인들을 보면 이거를 동시에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를 하는 게. 나는 이거 전문.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아무리 뭐 제일 나쁘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위험해서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난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한가 이것만 하는 애가 있다고. 얘는 이것만 해요. 이것만. 저희 지점 뒤에 가면은 이렇게 트레이딩 룸 하나 만들어 놓고 4명이 앉아서 거래를 하는데요. 4명이 거래를 하는데 얘 한 놈은 지금 제가 여기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하는 한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이것만 해요. 같이 거래를 하는데 같이 앉아서 거래하는데 같은 데이트레더인데 요 옆에 있는 놈은 요것만 해요. 이것만 합니다. 얘는 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걸 해요. 얘는요. 배워서. 요 사람은 저한테 예전에 스케이핑을 배운 사람인데 요 사람은 요것만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하면은 또는 이 사람이 이걸 하면은 깨집니다. 실제로요.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거 해야지. 이걸 연습해봐서 이걸 해야지. 나는 이거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자기하고 맞는 게 있어요. 매매가. 저는 주식을 샀다면 깨지는 주식이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저 오늘도 손절매했는데 주식을 샀다면 깨져요. 그거를. 그 사모님한테 근데 그 사모님이
계속 사달래 또. 요번에 올라가니까 이번에 한 번만 해보지. 그렇게 안 맞는 주식이 있듯이 매매 안 맞는, 자기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기법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50만 원 넣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장중에 보면 장이 아무리 떠도 이런 거 있어요. 장이 아무리 빠져도 이런 게 있고 이거를 두루두루 자꾸 해봐야 됩니다. 두루두루 자꾸 해봐야 돼요. 물론 시장이 강세면 이게 더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시장이 약세면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다 두루 섭렵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찾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떨어졌을 때 딱 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계속 맨날 떨어지잖아요. 아침 맨날. 그래서 얘는 오후에 반등하는 것을 보고 산다고요. 얘는요. 얘는 뭐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겠죠. 오전에 뜨는 애들도 있었고 오후에 뜨는 애들도 있었고 이건 시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눌림목은요. 그렇죠? 여기서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 이 사는 시간과 타이밍, 이게 단기매매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아까 질문하셔서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매도의 신호가 거의 없었네요. 근데 이거 하나가 있었네요. 매도의 신호. 그러니까 매도의 신호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곰이냐 황소냐 그냥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차바이오테 이렇게 보면요. 이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 이 수급도 물론 봐야겠지만 차트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보거든요. 거래가 크게 실린 거 있죠. 거래가 크게 실린 거야지만 얘네들 싸운 거니까 황소와 곰하고 싸운 거니까 이날 봤더니 황소 이날 봤더니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냥 도지형이야 그냥. 도지형이야. 그래 놓고 좀 올렸다가 밀렸다가 그 다음에 봤더니 이날 거래가 없죠. 이렇게 크게 하한가까지 갔는데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하한가까지 갔지만 얘는 다시 갈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얘는 하한가까지 갔지만 물론 하한가 간 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한가 가는 건 파는 게 맞는 거예요. 하한가 플러스 50원에도 위에 있으면 안 팔아도 되는데 하한가 가는 건 파는 게 맞지만 얘는 매도의 신호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매도의 신호가. 얘는요.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언제 있나 봤더니 이날 이거는 거래 실리면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게 양봉이거나 도지형이 나타났으면 매수이죠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매수 이원칙이요. 거래 실리면서 이 밑에서 도지형 또는 양봉이 나오면 매수라고요. 근데 애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거래가 언제 실렸나 볼게요. 이날 음봉이 큰 날 또 거래가 없어요. 이날 또 거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힘이 살아있어요. 하한가하고 색 난리를 치지만 힘이 살아있다고요. 저는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께 여러분들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관심 많은 종목으로 해야지 안 졸고 잘 들으시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했지만 해서 지금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이거 전체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럴 거라고 저는 심지어 생각한다니까요. 이럴 거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거 가지고 물려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당분간은 얘네들에서 하지 않고 딴 데서 하겠다 라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냥 두고 가야죠. 주식이 1,000원짜리가 50만 원에 가도 50만 원에 가서 그 주식을 내가 거래했다. 그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대박 났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지 그 큰 수익을 내는 거지. 중간에 버텨내지 못하면은 그 큰 수익을 못 내고 다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못 한다고요. 근데 그 기준을 뭘로 하냐면 매도의 신호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매도의 신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종목들 보면 거래가 큰 것만 보는 거거든요. 이날 양봉이잖아요. 이날 그리고 이날
그리고 이날 음봉 크게 난 날 거래가 요것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어요.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다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엑사이언스. 이거 매도가 어디 있어요? 매도 신호 있어요?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에 한국경제TV 가서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요. 맨날 그래 막 떠서 묻지 말란 말이에요. 매도 신호 보고 하자는 거죠. 매도 신호 보고. 이 종목이 내가 아무리 단기 거래자 하더라도 매도 신호가 없으면 1년 동안 매도 신호 없으면 땡큐로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매도 신호 없으면. 매도 신호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단기 거래자라고 해서 나는 오늘 흔들리니까 판다. 내일 또 도로 사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기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매도 신호가 확실히 나오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매도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얘는요. 근데 이걸 1차 매도 신호라고 합니다. 1차 매도 신호. 다 팔지 않는다고요. 왜요? 눌림 못 보고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 다시 돌아가면요. 잠깐. 여기서 매수 1원칙, 매수 2원칙, 매수 3원칙이라고 하고 매도 원칙도 더 해놨나? 안 들어있구나. 매도 1원칙은 거래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매도 1원칙. 팔았어야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팔았어야지 여기서 사죠. 안 파고 쓰면 돈 없는데 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매도 1원칙 반 팔고 떨어졌을 때 매수 신호 나오면 도로 사고 만약에 매수 신호가 없고 오히려 거래 증가하면 양봉이면 매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래 증가하면서 반대로 음봉이면 다 팔아야 돼요. 이 중간에서 음봉이 나면 5일과 22동 평균선 사이에서 거래 증가하면서 음봉이 나면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왜? 이게 폭락한다니까요. 다 팔았어야지 떨어졌을 때 내가 사는 거지. 여기서 안 팔았는데 살 돈이 어딨어요. 여기서 안 팔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매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매수 신호는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무지하게 많으면 얘도 버티고 또 돈 가져와가지고 사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한정된 돈 안에서 한다면 매수 매도 신호를 지켜가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걸 지켜가면서.